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크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변화시키는 공포 무기, 가이 켈리 텔레그라프입니다. 이게 미니 드론들을 그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오늘날에는 현대전쟁의 많은 측면과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저렴하고 파괴적인 드론이 있다. 일요일 저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난공불락의 아이언돔 방공망에 침투하는데 드론 몇 대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역량은 엄청났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 이스라엘 북부의 한 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4명과 약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헤즈볼라는 발견되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방위 레이더를 돌파하는 가미가제 무리를 띄워서 캠프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또 다른 드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600마일 최전선으로 하루에 최대 100만 대의 드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또 홍해에서 후티 반군도 해상 드론을 사용해서 상업용 선박을 위협하고 서방 군함을 위협하는 성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전쟁학과 개공고수 클라크는 아제르바이잔 드론이 아르메니아 군대를 공중에서 혼란에 빠뜨린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 당시 웨이크업 콜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서구 강대국들은 훨씬 더 작고 저렴한 드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늦게 했답니다. 탄도미사일이든 군대든 상관없고 숫자가 충분히 많으면 항상 수비를 압도할 수 있다. 아무리 방어를 한다 그래도 몇 대만 통과해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르메니아에서 사용된 드론은 가미가제 자살 드론이 아니고 랩터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파편 폭탄을 고정하고 16명의 무리를 보내 러시아 푸스코프의 적기지를 공격했다. 최소 5대의 러시아 전투기와 일부 레이더 장치를 비활성화하여 수십억 루블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년 말 우크라이나가 2024년에 100만 대의 드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래형 솔루션은 미국은 무인 항공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고체 레이저를 현재 개발을 이미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방어 수단은 있겠지만은 한국은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발사하는데 1.5달러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얼마 안 들지만 그 레이저 발생기 그 공격기로 드론을 쏘아 맞을 수 있다. 그 레이더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숨겨진 후티 무기를 공격하여 적들에게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뭐 AI가 번역한 거니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이크 앱스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입니다. 미국은 수요일 예멘에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후티 무기 저장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작전에는 B2 스피릿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를 포함한 미 해군 및 미 공군 자산도 참여를 했다. B2는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목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글로벌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전투기들은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공중급유기가 같이 떠줘야 되는데 이 스텔스 폭격기는 전투기 호위 없이 장거리까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기꺼이 미국과 파트너
친구가 될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버나드 오르 로이터라고 로이터가 입니다. 수요일 관영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과 미국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양국이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국은 국가안보 우려, 지속적인 무역분쟁,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 대만 주변의 군사훈련 강화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중국이 하는 얘기는 상호존중, 평화공존, 상생협력의 원칙에 따라 중미관계를 처리해왔으며 중국과 미국의 성공은 항상 서로에게 기회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 1차 대전 전까지의 정황을 보자면은 1차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동진 및 남하를 영국이 주도해 가지고 막아내는 거였죠. 그거를 성공을 했죠. 그리고 1차 냉전은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인데 소련 해체로 끝이 났고 2차 냉전은 현재 소련 해체 후에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뭐 평화를 말을 한다 그래도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공생을 허락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지원 북한군 우크라이나 국경서 집단 탈영 러군이 추적 중. 정찬은 특보한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 고위 관계자 18명 아직 안 잡혀 현지 매체들 북한 1만 명 러시아 파병 국경 공수 여단의 3,000명 대대급 편성 요게 이제 지난 6월 맺은 북로 조약의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근거라고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 북한군들이 훈련하고 그 편성이 되는 군대 이름이 부랴트 대대라고 그러는데 통합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랴트면은 이게 러시아의 현재 또 부랴트 자치공화국이 있거든요. 요거를 부랴트라고도 발음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김은 북한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부랴트 사람들이나 혼혈이 안 됐다면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북한군 아니다. 소련군인데 부랴트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는데 이 부랴트라는 말을 들으면은 전에 고대사 공부를 조금 했을 때 이게 우리말로는 한자로 부여라고 이렇게 변환이 돼 있죠. 그리고 트라는 것은 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트 하는 그 이 부족 이름들은 무슨 들 그러니까 김씨들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된다는 것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의한 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공격을 받을 경우 어느 일방이 따라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려는 경우가 더 발생할 확률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 러시아는 북한의 군대를 파병하여 막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군이 이미 파병됐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전에 그 이미 뉴스가 나온 건데 그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하고 병사가 최소 3명이 다쳤다 이런 게 있었고 영국 그 가디언도 지난 10일 북한이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자국군 기술자 수십 명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가 됐답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논리를 좀 논리적으로 그 충분 조건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확실하게 밝혀진 거지만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면은 북한은 러시아 파병 및 군사 지원을 한다. 왜냐하면은 북로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예측을 해본다면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러시아군도 파병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남한과의 긴장 속에서 140명 입대 및 복귀 신청, 제대한 군인들도 다시 복귀 신청한. 그래서 이 입대에 대한 명분으로 혁명의 무기로 적을 파괴하는 신성한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관영 KCNA 조선통신이죠. 네. 북한에는 128만 명의 현역군인과 약 60만 명의 예비역이 있고 많은 비무장 부대 중 570만 명의 노동자 농민 홍미병 예비역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죠. 휴전 중이니까 휴전 중이니까 아직 전쟁 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명분은 남한과의 긴장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최고의 적이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런데 이런 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국을 위해서 좀 나간다. 그런다면은 이제 실제로는 러시아 파병 목적이 아닐까. 자, 군사분계선 쪽에 이제 요새화한다고 해서 북한 도로 폭파, 남한의 경고 사격을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 국내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블룸버그고 우리나라 기자인 것 같습니다. 최수양. 요건 또 다른 사진이고요. 대한민국은 적대국가 헌법 개정 명시했다. 이번에 확실히 밝혀졌답니다. 단일민족 기반 남북관계 근본적인 변화마자 김정은, 선대수령, 김일성, 김정일 흔적 지우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이 확인이 됐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다. 이제 남남이네요. 남남이니까 실향민들 만날 일도 없고 자관 겨루도 않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네들은 이 대한민국하고는 싸울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남한이 자꾸 건드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얘기로 대받아치고 있는 식으로 하죠. 적반하장을 그걸 유분수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까지 온 거를 CFR이라고 요게 미국 외교위원회라고 그러죠. 아주 핵심적인 어떤 기관인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컨플릭트 트래커라고 해서 국제 분쟁 추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위기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 앞에 배경을 쫙 했는데 우리가 많이 다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고려할 사항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국 전쟁과 북한 내부 붕괴를 막는 것은 미국의 중요한 국가 안보 이익이다 했습니다. 자, 북한의 내부 붕괴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로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3대째 김씨 왕조를 끌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북구 북구 전구 공산인민해방군이 북한에 내려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더 골치 아프니까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탱이 돼야만이 중국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만약에 먹는다면은
이제 태평양 진출이 더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죠. 환경도 이미 저도 그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산 지역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CFR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은 말은 이렇게 해서 중간 단계 대북 접근 방식이라는데 외교와 억제를 결합했다. 이게 이제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음, 한일 정상화를 시키면서 윤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에, 제이크 설리반 미국 안보보좌관이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후에 며칠 후에 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핵 탑재 탄도미사일 잠수 함을 구경을 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제 말로 그 얘기하지 마시오. 행동으로 보여달라. 응? 한일 정상화도 했고 그랬는데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윤은 전미저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통일부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가동으로 전환하는 등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윤은 또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전념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에 답례했다. 바이든 기시다 윤 장관은 전략적 협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8월에 첫 번째 단독 3자 정상회의를 무슨 그 별장에서 했죠.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거를 언급을 지금 CFR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건 북한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북한 내부가 붕괴돼서는 안 된다. 또 요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전쟁 예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참모들은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조현동 그 주미 대사한테 이기 땐 합리적일 것. 뭐 말로는 뭐 한국은 뭐 현금 인출기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합리적인 선으로 접근하지 않겠냐. 이런 또 두둔해주는 이게 우리 한국이 삐지면 또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밥 우도라고 신간 전쟁에서 각국 안심시키려고 노력할 거다. 중국 김정은 주목 못 받는다는 느끼면 더 무모해질 수도 있다. 중국이. 그래서 그 트럼프 재선이 한미동맹에 우려를 끼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워싱턴 포스트가 또 밝혔답니다. 기자 출신인데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트럼프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그 다음에 마이크 폼페오도 재선이 된다면 트럼프가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네 나라를 격변의 적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국이 미국 등의 제재로 인해 중국에서 더 의존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호 연결을 시도했다고 평가했답니다. 중국은 김정은이 특히 자신이 충분히 주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더 무모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니까 뭔가 김정은이가 좀 어디 좀 애헴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안 알아주면은 무모하게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번스 CIA 국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해 미국으로 발사하는 일은 계획되지 않고 우발적인 고조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까 구두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신문은 한국은 뭐니 뭐신 나 같으면 방위비 13조 내게 했을 것이라고 이재현 서울신문에서 제목만 이런 뉴스도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지원 유세를 했는데 트럼프는 루저다, 실패자다, 감옥 피해가지고 재출마했다.
요렇게 이제 지금 인신공격을 바이든이 트럼프를 향해서 한 거를 소개를 했네요. 미국 국방부 사드 부품 인력 이스라엘 도착. 다릴 쿠트 UPI입니다. 이게 UPI가 통일교 재단께 됐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서 UPI가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드 이거 똑같은 건 모양인데 이 사드 그 미사일 방어 체제가 월요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밝혔답니다. 이란이 그 미사일을 계속 쏠 것 같으니까 사드를 배치해서 요격하려고 미국 거를 더 갖다 놓는 모양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유, 귀중한 방공 시스템. 그 다음에 요 제목으로는 브레드 드레스라고 더 힐에서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180발 탄도미사일 발사한 데 이어 미국은 그 사드 포대를 그 배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SF 세계가 현실로 고출력 레이저포를 탑재한 미 군함 드디어 일본으로. 요게 이제 레이저포 모양인데요. 어쨌든 이 배가 드론뿐만 아니라 미사일 격추에도 이게 쓰인다네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그 2차 대전 후에 아예 그 가나가현에 있는 그 요코스카 만이라고 하죠. 아주 그 요새같이 생긴 그런 지형인 것 같은데 요코하마도 가깝죠 거기가. 자관 그런 쪽이 이제 그 우리나라들 그 미군들을 상대로 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색시집들 뭐 이런 거 그, 그 출발지이기도 하죠. 요코스카 항이. 동함은 헬리오스라고 고출력 레이저 병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한국 정치 자화상 사설 칼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 정운창 동방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서울대 총장 이걸 쭉 읽어봤는데 빨간 글씨만 읽어보면은 이 대표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인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은 재판 결과를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의 새 의원들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승전 탄핵밖에 외치질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우선 대통령 내가 다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고를 했어요. 칼럼을.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정운찬 도덕군자론 같은 얘기는 식상한다. 이재명 재판은 시간을 끌어도 된다. 임기 중 솔직히 계속 못 살게 굴고 이건 윤 대통령 임기 중 차기 대선 전에 유죄 판결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는 것도 전술이다. 정치는 돈으로 엮여지는 이해관계로 엮여지는 짐땅 같은 곳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국무총리 했을 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는 어쩌면 명예직일 수 있는 수준이다. 얼굴 마담이죠. 얼굴 마담. 정치력은 행사할 위치가 아니다. 실제 정치를 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정치꾼들을 훈계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을까? 아마 지금 다른 그 여야 정치인들도 웃기는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공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현직에서들 은퇴하면 먼먼 연구소 등 이름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한 잔씩들 해먹어요. 자, 연금도 받을 텐데 공무원 연금, 고위 공직자 연금은 또 뭐 일부 그 제 그 학교 동창 중에도 그 고위 공직자로 그 퇴직한 애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기획재정부 같은 데는 또 나와가지고 뭘 또 하는 게 있어요. 그 뭐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회장이 됐거나 어쨌거나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정부 지원 안 받는지 확실치 않지만은 아마 정부 지원 받는 단체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정은창 같은 유의 사람들한테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치열한 삶을 살아왔던 시민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들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몽골 출신이 본 중국식 상담의 비열한 수법, 유교 국가로서의 인식은 고쳐질 필요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 사람이 늦게 기고를 했네요. 양혜영 시즈오카대 교수. 이게 몽골 출신인 사람인데 양신 모양인데 일본어를 전공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중국을 간파하다를 발췌 편집했답니다.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성립한 배경의 하나로 기술 누설 유실이 있다. 간첩 천국이라고까지 불리는 일본은 어떻게 산업의 불을 물려줬을까? 몽골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공부하고 일본으로 귀화한 저자가 중국 비즈니스의 본질을 갈파한다. 만주국 정말 다행이다. 어, 요 얘기는 만주의 그 유리 공장을 그 세우는데, 에, 맥주병 공장을 건설하는데 일본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거기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한 그쪽 표현으로 하면 중국의 유리 공장은 만주국에 비해 100년 늦어져 있었다. 당시 중국은 맥주병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만주를 그 일본이 그 만주 제국 그걸 만들었을 때, 만주국을 만들었을 때 이미 얼마나 진출해서 했는지, 뭐 1938년대 뭐 이정 아니 30년대 초니까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맥주병도 그 중국은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술 내놓으라고 하는 그 중국 공산당 애들은 우리나라 침략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겁니다. 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람 좋은 일본 사장이 안쓰러워 견딜 수 없었다. 벽돌은 2주 정도 만에 텐진항에 도착했고 또 일주일에 걸쳐 티베트 고원의 일부인 칭하이성에 열차로 실려왔다. 그런데 다음 날 중국 측이 벽돌이 깨져 있다고 크레임을 넣었다. 그는 원인을 추궁해봐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고 있었다. 기술 이야기나 이치가 통하는 기색은 없다. 대학을 갔다 온 내가 봐도 중국 측은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고 있었다. 관광하는 사이 기술자료 빼내 중국 측이 기술을, 일본 기업의 기술을 훔치려 한 적도 있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칭하이오 그 관광을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기술을 빼려고 그랬는데, S 부장이라는 사람이 큰 배낭을 메고 있어서 이런 큰 짐이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소중한 재료는 모두 가져왔다고 말했다. 영리하게. 그래서 중국 측이 빼낸 자료는 그렇게 쓸모 있는 거는 아니었다. 핵심 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관광을 가면서도 노노를 현대 중국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유교는 성균관이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성균관이 음, 그, 그 한문 연구라든지 유교 어, 그 서적들을 연구하려면은 한국에 와야 될 겁니다. 거꾸로. 그렇게 되고 인서라고 그러는데, 인서는 논어의 키워드며 그 어휘는 기독교 박애 정신에도 통하는 훌륭한 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시진핑 정권에 있는가? 라고 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인들한테도 반대로 일본인들한테 물어보고 싶다. 일본은 어떠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하고 있냐? 음, 일본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정치인 아새끼들도 똑같죠 뭐.
이렇게 갈하는 수 있겠죠. 대학 교수니까. 중국 공산당의 문화혁명으로 중국에서 도덕과 윤리는 없어졌다. 학문적으로는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의 공자하고는 공산주의 선전성동 위장전술일 뿐이므로 없애야 한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게 인간성을 기대하지 말라. CCP 하에서 돈만 밝히는 종족으로 저는 보입니다. 조선족이 교육을 받고 한국 귀화한다면은 뭐 좀 생각해 볼 일이지만, 그리고 노마드, 유목민 같은 현대 세계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만큼은 배척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외가 쪽에 우리 그 부친께서는 그 1948년도에 38선이 거의 굳어가고 있을 때 왕래가 안 되고 할 때 이 만주에서 넘어와가지고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외가 쪽 친척들은 그냥 거기서 살랜다. 왜냐? 뭐 공산당이 49년에 근데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국共내전에 그때는 후회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친께서는 아무래도 이거 국민당이 질 것 같아. 왜 안 되겠다. 나는 공산주의 밑에서는 못 살아. 어, 그렇게 하고서 넘어오신 건데 그 외가 쪽 친척들은 안 넘어왔어요. 이 만주에서도 좀 조금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모양은 뭐 북경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도 나왔다니까. 어쨌든 외가 쪽이 이 조선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중국적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족에 한해서는 한국으로 귀화해라. 그러면은 좀 봐줄 수 있다. 계속되는 서울 진보교육감 투표율 23.5%, 직선제 무용론 나와. 한마디로 23.5%면은 대표라고 할 수도 없고 아마 됐다 그래도 전부 다 그 빨간 색깔 있는 애들이 찍어줬기 때문에 됐겠죠. 저는 솔직히 딴 사람 찍었습니다만은 떨어졌죠. 저기 좌파 애들이 또 잡은 거죠. 지방자치의 선거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28회 이상 성관계, 아내 4명, 여친 2명인 일본남, 자녀 54명의 꿈, 장현주 헤럴드 경제. 요거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거를 인용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18살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연봉 4천만 엔 이상의 남자를 원한다며 나를 찾다며 그 일을 계기로 데이트 앱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한때 여자친구를 16명까지 만나봤다. 홋카이도 북부에 뭐 산다는 애 모양인데 이거 뭐 이 친구 생기긴 잘생겼네요. 그런데 그 마누라들 보면은 참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다. 그냥 공유하자. 여자들끼리 그렇게 합의가 된 모양이죠. 그는 일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앞으로도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산율 때문에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모계사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했는데, 저출산 해결책은 모계사회라고 한 필자의 주장에 반발하는 기사 같기도 해요. 망상한 해수욕장이라고 누가 망상하고 있다 그렇게 또 욕을 하셔도 뭐 좋습니다. 저도 준아재 개그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 사항인데 그런데 이 경우 우리나라 해방 후에 또 6.25 전쟁 후에 뭔가 밥숟가락이라도 좀 밥술이라도 뜰 수 있었으면 여자들이 첩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일자리는 없죠. 그리고 남자들이 있나요? 전쟁에서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으면은 남자가 돈 조금만 벌어도 다 첩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았던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첩질한다 그러는데
첩질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첩을 받아 달라.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남자가 돈 있으면은 여성들을 그 오히려 배려해 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음, 지구주위로 물을 이동시키는 시스템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 얘기인데 물 요거 요즘 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로라 패터 패디슨이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브라질 그 강인데 여기 그 강바닥에서 그 배가 여기 그 강바닥에 있는 모양을 그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미국의 그 아몬드 밭인데 가뭄 때문에 말라 죽어가지고 그 농부가 그거를 배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그거 보면은 아직 우리 그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그 신으로부터 제가 뭐 신을 믿는 건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거를 차치하고라도 어 축복받은 옛날 우리 그 저기 그 단군 할배에서부터 그 한다면은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 그 축복해 준 땅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좀 가끔 제가 표현을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을 떠나는 이유. 맥스킴 한국인 기자 같아요. LA 우리 LA에 한국인들이 많이 그 코리아타운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여기 뭐 쭉 그 썼는데 30대 신학생으로 미국 갔다가 그 학업 때려치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 돼가지고 이 공장에서 일하고 시애틀에 정착해서 데리야끼 레스토랑을 열었고 그러던 중 그는 어느새 60세가 되었는데 애들이 크자 한국으로 이주해서 지금 어디서 사냐 그러면 고창에 있는 은퇴 커뮤니티로 이사를 했답니다. 지금 지방 정부에서 인구수 유지하냐고 그런 프로그램도 돌리는 모양이에요. 또 독일 광부하고 그다음에 그 간호사로 가서 독일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도 최근에 어디 그 독일 촌을 만들었죠. 그래서 돌아왔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23년 사회보장금을 받는 한국계 미국인은 9,379명으로 2013년에 3,70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속감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의 이러한 기쁨이 복잡하다. 이런 얘기는 지방에도 텃세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에 못 들어가고 별도 커뮤니티를 만들어줘야 그 고창에 있는 그런 어디 그런 게 있어야 그래도 아마 우리 그 지방에 사는 그 꼰대들 할아버지들이 그 텃세 되게 할 거예요. 거기 그 들어가서 그 별장이라기보다도 오두막이라도 하나 오두막이 아니고 허름한 집이라도 해서 살라고 그러면은 수시로 그 동네 그 할배들한테 막걸리도 사고 그래야 좋아라 하지. 아주 그 꼰대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텃세들하고 그거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이번 달에 새로 창설된 이상덕 재동포청장 아니 이민청 만든 데는 건 어떻게 됐어? 이민청도 빨리 만들어야지. 근데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한국계 미국인은 제조업 등 쇠퇴하는 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구소련 공화국 출신 조선족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계 미국인은 기업과 대학에서 숙련된 노동자와 서양식 주머니를 가진 학생으로 채용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올해 말 한국계 미국인 노인들이 도시에서 한 달간 시범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중에서는 그렇게 학력이나 또 뭐 영어가 또 안 되고 하니까 중국말은 잘하죠. 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1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며 병원이 가깝고 저렴하다. 이런 이점이 또 우리나라는 있죠. 미국에서 의사를 만나는 과정이
너무 답답해서 가끔 시간을 절약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곤 했다. 내가 죽고 말지. 의사 한번 진료받는데 아주 지겨워서, 지금 서울이 대학병원 그렇게 많다 그래도 평일날 가면은 이제 노인들, 고령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예약을 했는데도 대기를 해야 돼요. 잠깐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데도, 그래서 의사 좀 늙고겠다고 하는데도 이게 이권관계 때문에, 의사협회 놈들 때문에 학생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월급 많이 받는다?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돈 많이 받으려면 의사하지 말고 저기 그럼 장사래, 장사.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으면은 주식을 하든지, 뭐 국회의원보다도 많이 받겠다는 얘기지. 국회의원 월급도 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적으로 알려진 중국계 한국인이 언론에서 갱스터나 조둑으로 묘사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SKY 스카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 엉덩이를 부딪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망치더라도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학교에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차별을 하고 있네. 미국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미국인이니까 연대나 고대 쉽게 들어간다 이게요. 서울대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특권이 한국의 미국인을 버릇없는 기회주의자, 이런 비판도 받을 만하죠.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인식은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 스카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여기 봐서 요즘에 출산 장려금 뭐 등등 돈 주고, 임신 선물은 일회성으로 000달러, 각 자녀의 생후 첫 해에 매월 약 750달러를 받는다. 어, 한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만 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아주 그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둘 있는 여자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여자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남자는 한국인이 모양인데, 그의 9년 동안 멀리서 지켜본 캘리포니아의 노숙자 문제와 주택 위기, 고용시장, 마가 사람들의 부상 등 단순히 풍경의 일부로 여겨졌던 모든 문제가 금지되고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다시 들어가려니까. 제일동포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기사를 한번 누가 써줘 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생존하기 위해 노마드 생활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 젊은 여성분은 자, 미국은 그 아기 낳는 것도 돈 들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출산장려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을 시키려니까는 또 남편 얼굴 보고 그러면은 이건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미국 들어가자. 이건 젊은 세대는 그럴 것 같아요. 하이 퀄리티 로우 코스트, 요 제목을 했는데, 제가 어저께 그 뭐 친구들 좀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데, 그 뭐 이름을 얘기하면은 이제 광고 선전이 되니까 안 되겠지만은, 뭐 호프집 앞에 나갔는데 사실 담배 한 대 피려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이 대만 학생들인지 대만 젊은이들인지 중국 애들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호객 행위를 하는데 멈칫멈칫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excuse me, 그럼 저 영어 잘 못하니까 그냥 딱 두 마디 했어요. This is high quality and low cost.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 딱 들으니까 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손님 호객했어요. 그런 그때 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공짜 안주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의사수 아까 얘기했지만 1000명당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많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기 시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보다는 낫죠. 그래도
의사 진찰 받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한국계 미국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그러나 시민권 선거권은 없겠죠. 시민권을 한다고 그러면은 시민권 따기도 어렵고 영주권은 있는지 있겠지만은 그래서 유목 정신으로 그냥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는데 다만 아까도 그 잠깐 얘기했지만 조선족만큼은 내가 이중국적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공산당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 조선족들은 국내에 와서 살려고 그러면은 중국 국적 포기하고 선거권도 줄 테니까 한국 국적 따라 한국 인식을 다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문화혁명 이런 거로 해서 옛날 도덕 이런 거 다 중국에는 없어지고 오로지 그 이 자본주의 끌어들이면서 그 돈 버는 거. 그래서 이 심리적인 그 한국계 이민의 갈등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유로운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 반드시 고착관계 사회를 탈피해야 된다. 여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한국 사회를 탈피해야 된다. 아주 지겨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고착관계 사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리한 국가로 이주해야 한다. 한편 자유로운 개인의 생존을 위하여는 안정적 교육 및 의료 혜택이 있어야만 한다. 또 안정적 교육 및 의료 혜택이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외국 국적 차등을 둬야 된다. 여기 이제 끝에 가서 조금 왜냐하면 여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건 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기회주의라고 비판받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차피 생존하기 위해서 유목민 정신으로 떠돌아다니겠다는데 뭐라고 하겠냐 이거지. 응?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 다만 나는 조선족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